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부분의 사회 통계는 국가 전체나 광역 단위 이상의 척도로 조사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순천 지역의 청년층 관련 통계치가 도내 처음으로 개발돼 지역 특화된 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50년 된 농협 창고를 멋스럽게 재건축해 전국 배낭여행객들의 보금자리가 된 청춘창고. 지역 청년층인 이곳 사업주들은 어느 정도 월 수입을 기대하고 있을까? 월세라던가 보험료라던가 여러 가지가 의외로 더 많이 들어서 못해도 한 500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중소기업 같은 데 취직을 해도 초봉이 200을 주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50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실제로 19세에서 39세 순천 지역 청년층 30%가 300에서 400만 원, 25%가 200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된 가운데 24세 이하 저연령 청년층 대부분은 3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청년층 67%가 빚이 있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도 10명 중 3명 이상이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전체 연령대 실업률의 2배를 넘었고 청년 인구 비율이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이른바 청년 실신 세대의 그림자가 완연했습니다. 순천시가 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 개발한 청년층 관련 통계 항목은 인구,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112가지에 이릅니다. 저희 순천 같은 경우도 청년층이 굉장히 일자리부터 해서 그 실업률도 높고 좀 직장 없는 사람들도 많아서 도대체 그렇다면 어느 계층에서 어느 정도 어려운지. 이번에 개발된 다양한 항목의 맞춤형 통계치로 지역 청년층의 삶을 수치로 조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지역 청년들의 현실과 요구에 명확하게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행정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들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조사합니다. 광양시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시민 9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7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흡연, 음주, 사고 중독 등 18개 영역 224개 항목에서 이뤄집니다. 광양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모금액에 대해 배분 사업 신청이 이뤄집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은 후 선정기관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까지 진행된 나눔 캠페인을 통해 전남에서는 지난해보다 12억 원이 늘어난 83억 3천여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여수와 고흥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수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 양식어가와 지자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소경도 인근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이곳의 수온은 28.7도, 평년보다 2.5도 높습니다. 가두리 칸칸마다 산소 공급기를 가동시켰지만 물고기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사료를 안 주고 있죠. 보시다시피 뭐 산소 공급 요리 틀어놓고 이제 보고만 있는 판이죠, 먼저. 고흥 나로도 해역의 수온 역시 평년 대비 3도나 높은 28도까지 치솟으면서 전남 동부 해역에 처음으로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수온이 지속될 경우 쇼크와 질병,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한 양식 어패류의 폐사가 우려됩니다. 문제는 이달 중순까지 수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해양이 안정화된 상태고 태풍도 지금 비껴간 상태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수온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수산당국은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양식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과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햇빛 가림막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물, 청소를 해서 조류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준다든지. 한편 경북 울진에서 포항 앞바다에도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고 경상도와 부산, 제주도 해역 등에 내려졌던 주의보는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서부 해역엔 특보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냉수대의 영향으로 수온의 변동폭이 커
양식 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도시재생 시민대학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부터 원도심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방법과 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 등 특강을 운영하고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시민대학은 현재 9기까지 모두 271명의 시민들이 수료했으며 올 하반기 수강생은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주민센터와 도시재생과에서 모집합니다. 전국의 농어촌 지역자치단체마다 운용 중인 주민소득 융자기금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낡은 여객선을 낚시선으로 구입하는데도 기금을 대주는 황당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한 선박이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난간에서는 풀이 자라고 선체는 녹슬고 부서져 떠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한 법인이 낚시 선박으로 쓰겠다며 진도군에서 1억 원을 융자받아 산 낡은 여객선으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운항하지 않고 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도 간판도 없는 어촌마을 가정집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이렇게 어떤 놈이 먹는지 모르게 재나가고 황당한 일이죠. 융자 한도액은 개인 1억 원, 법인은 2억 원.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올린다며 지난 70년대부터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융자 기금이 줄줄 새나간 겁니다. 배를 구입한 것에 대한 우리는 지원을 했을 뿐이고, 근데 배를 구입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진도군에서만 미상환액이 12억 원에 이르고 사정은 전국의 나머지 농어촌 지자체들도 비슷합니다. 기금 명칭만 조금씩 다를 뿐 회수하지 못한 돈이 지자체별로 보통 10억 원이 넘습니다. 기금 운용 기간이 오래되면서 사망한 주민들도 많아 결손 처리, 즉 융자금을 되돌려받는 걸 포기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망하시고 또 행불되시고 108분 중에서 31명 정도가 제대로 된 확인 작업 없이 빌려줬다 떼이는 소득지원 융자 기금은 나라 또는 눈먼 돈이라는 비난을 받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역대로 용병 선수에서 그리 큰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올 시즌은 선두를 이끄는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믿고 쓰는 효자 용병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KT와의 8회 선두 타자로 나선 버나디나가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호쾌한 홈런을 날립니다. 타이거즈 역사상 외국인 선수가 한 경기에 1루타와 2루타, 3루타와 홈런을 모두 친 사이클링 히트를 처음으로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이 기록을 쓰기가 무섭게 버나디나는 다음 날 또 다른 기록 하나를 추가합니다. 담장을 넘습니다. 6회 때린 투런포로 올 시즌 홈런 20개와 도루 21개로 역시 타이거즈 용병 사상 첫 20-20 클럽에도 가입한 겁니다. 시즌 초반 극심한 타격 부진으로 퇴출 위기까지 겪었던 버나디나는 5월 이후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기아의 용병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 김상호 트웬투 멈춰 들어옵니다. 한편 전반기 후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용병 투수 패틴도 후반기 확실한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화전에서 7과 3분의 1이닝 동안 1점만 내주며 37일 만에 달콤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후반기 3경기 동안 2점만 내줬던 완벽 투구. 전반기 부진에 퇴출 위기까지 갔지만 시즌 초 위력적인 모습을 되찾아 승리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14승을 달리며 연승 행진을 이어갔던 헥터는 잠시 주춤하지만 시즌 내내 안정감 있는 투구로 기아의 1위 수성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믿고 쓰는 기아의 외국인 선수 3인방이 기아의 1위 수성은 물론 11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견인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역에서도 운전면허 적성 검사와 갱신을 당일에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방문 당일 시험장에 서류 접수 뒤 30분 정도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열기는 밤까지 이어져 간밤에도 대도시와 해안가로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서울은 최저 기온이 25.5도를 보였고요. 제주도의 경우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밤을 보냈습니다. 이 열기는 오늘 낮 동안에도 계속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고 밤부터는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나와 있는 상태라 어제보다는 기온이 약간이나마 내려가겠는데요. 전남 지역은 폭염특보가 경보에서 주의보로 완화가 됐고요. 제주도는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엔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낮에 서울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 섬지방에는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비는 밤부터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 지방도 동풍이 불어들면서 오후부터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5.9도, 광주 27.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2도, 울산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덥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남부는 비가 오면서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